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특집대담 정민정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를 만들기 위해 제9대 달서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애써주고 계신 박정환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달서구의 박정환 의원입니다. 푸른 방송 특집 대달 보면서 저는 언제나 초대해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환 의원님께서는 평소 화합의 리더십, 또 항상 공부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으십니다. 푸른 방송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그 주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주민 곁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본리 송현 1동, 2동, 본동 출신 달서구의 박정환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이란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 정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이 알 수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삶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곁에서 계속 봉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재선으로 제19대 달서구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달서구 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에 속하는 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의회 운영을 위한 회기 및 의사 일정들을 협의 및 결정하고 의회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사항, 또한 조정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운영의 전반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되는 등 지방의회 위상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요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정책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도 되고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서구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또 책임도 더 크게 느끼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달서구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 없이 과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의회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주관하고 또한 예산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집행부의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의 정책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보다 긴밀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은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의회 예산안 집행과 다르게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저희 위원회에서 당초에 포켓볼 월배 체육공원 내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한 사업에 3천만 원씩 5곳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5곳은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곳을 신청해서 사업비 얻어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정작 한 곳만 사업을 실행하였고 2곳에 대한 사업비를 그렇지. 집행을 했는데 예, 한 곳만 실행이 됐다는 진행하였고 얘기시죠. 한 곳은 그 환경 개선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외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된 그럼 사유였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가요? 법적인 하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주변에 보안등이라든지 다른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었고 네. 저희들이 발각되지 않는 사업비도 혹시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현실이죠.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늘상 부족하고 하지만은 저는 의정 활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시작부터 과정, 내용, 예산, 결과까지 다 들여다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좀 더 국비든 시비든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게 저희 취지고, 그러므로 해서 뭐 예산에 대한 꼼꼼히 봤을 때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딜 수는 있죠. 더딜 수 있지만은 좀 더 알차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께서는 결과만 보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분은 왜 늦었냐? 특히 별빛 천체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8대에 들어옴으로 해서 캠핑장 조성할 때 혹시라도 별빛 캠핑장 가보셨어요? 네, 저 가본 적 있어요. 진입로가 어떻던가요? 이렇게 언덕이죠. 그렇죠. 네, 올라가기 좀 힘들죠. 여성으로서 특히 좌측에는 어린이 놀이터 숲이 있죠. 네네. 지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대다수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령대도 높으시고요. 또 많은 주말이면은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좀 더 나은 진입로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해 왔었고, 이제 공원 일몰제가 정리되면서 지금 승마장과 캠핑장 사이의 사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되면서 제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은, 자, 그럼 이제는 땅도 보상이 되고 제대로 된 진입로를 만들자, 그러한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조금 늦어졌죠. 저는 조건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진입로 문제 해결하자. 그럼 나도 동의를 해주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내가 의원들 설득해서라도 하겠다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반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결과만 가지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과연
저는 이제 그분들의 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지인의 문제를 구정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또 제가 바라는 대로 지금 현재 성마장부터 해서 지인노를 조성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당연히 우리 동호인 의원들을 설득해서 승인을 원래 2월달 해줬거든요. 결과만 보이고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이 면면들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조금 늦춰준다면은 제 지역구에 있는 전체과한테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주민들의 인정을 받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정을 설명함으로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고, 8대 때 일반 의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9대 들어서 운영위원장 이제 1년 지났습니다만 많은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될 의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24분은 다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일을 하시면서 능력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오시고 계시죠. 그분들이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집행부의 생각을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달합니다마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로 의회와 집행부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자는 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게 된 사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은 정말 의회의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의회 책무와 또 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최근에 학상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서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학상공원은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공원인가요? 그렇죠. 저희 지역구는 볼리, 송현 1, 2동 본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학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와 더불어서 특히 월성동 주민분들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에어로빅 동호인들, 오전이면은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운동하시고, 오후 저녁이면은 많은 족구 동호인분들께서 동시에 다목적 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근린공원이군요. 그렇죠. 이 공원에 어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보면은 각 종목마다의 요구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가까운 달서구, 대구만 보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대다수가 인조 잔디 구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은 마사토로 일반 평탄돼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평탄이 안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직접 어르신 동호인들께서 마사토를 평탄 작업을 위해서 작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특히 족구 동호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족구 사무장으로서 오랜 기간을 재임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동호인 누구나 공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주민들이 원하는 이 다목적 운동장의 변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2019년부터 제가 8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고, 그 사이에 시와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꼭 공원 심의를 거쳐서 시의 공록적에 거쳐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 과정에 많은 사업비와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대 8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학산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공약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00여 면을 조성하기로 하겠다는 공약사항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님의 근린공원으로서 사업비가 구비가 아닙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많은 권유를 저와 더불어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장님께서는 긴축 재정, 모든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관심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특히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해 더더욱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지하 주차장 더불어서 병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는 당초에 그 2023년 재배정 사업으로 5억을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조잔디 구성이라든지 환경 개선 한다면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로 인해서 전혀 진척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구청장님께서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원을 직접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또 이렇게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현재 달서구의 재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누적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올 2023년 순수한 예산 1조 104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 예산은 1조라는 예산 들어갔습니다만은 달서구의 복지비가 68.4%라는 그런 많은 그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복지에 주로 그렇죠. 되는군요. 그 어르신 기초수급자도 많이 계시고 복지관도 많이 있고 여러 분류가 많이 지출되죠. 저는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8대 때도 복지위원회 4년을 했었고 현재도 복지위원회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너무 저희들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라든지 구청장님의 재량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는 가장 큰 예산에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차후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선 8기 들면서 많은 신규 사업을 하고자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게 모든 구비로서 100%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비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특히 전체 과학관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이 2020년 4월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구비로서 지금 거의 100여 원, 전체 사업비는 15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자체로서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착오 없이 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정 자립도가 약한 저희 자체로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현명하게 조율을 하셔서 그렇죠.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 주셨지만 별빛 천체과학관 비롯해서 앞으로의 또 풀어나가야 할 의정활동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서도 밝히듯이 주민의 복리정진입니다. 주민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에 추진하거나 필요한 주요 사항 크게 한 3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의 여가 활동과 학생들의 교육, 체험 활동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별빛 캠핑장 내에 건립되는 별빛 천체과학관입니다. 별빛 천체과학관은 본 예산에서 150억, 8억이라는 큰 예산 들어가면서 1,800평방미터 규모의 2층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기도 조금 전에 말씀 소개드렸고, 하지만 별빛 캠핑장과 특히 목재문화관, 복합생활문화 인프라로 주민들의 과학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살피겠다는 제 의견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제 지역군 아닙니다만 달서병 지역의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서구 내에는 상위 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월남 참전회 등 총 9개 보훈단체 한 6,700여 분께서 회원분이 계십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97년도에 지어져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노화된 건물이고, 또 보훈단체가 현재로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분산되어 있는 분들을 한 곳에 입주함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불편을 겪은 내용들이죠. 이제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약 예산이 120억 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보훈회관을 새로 짓게 되면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게 맞는 합당한 대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지역구인 송인 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입니다. 1989년 5월에 송년 2동 동사무소 설립이 된 이후 한 30년이 넘었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환경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도 곳이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는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다양화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오래된 송인 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고, 항상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달서구의 박정환 믿고 지켜봐 주시면은 주민들이 열망하고 필요로 하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별빛 천체과학관이 만들어진다면 달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정말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훈회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 차질 없이 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대 이어서 9대의 주민들의 도움으로 현재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체육, 새마을 봉사, 방범봉사를 주민들을 항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덕목은 주민들 곁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민원, 항상 그분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과 더불어서 특히 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감시와 감독, 협조와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늘 달 54만 국민과 더불어서 알찬 보람된 후회 없는 의정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마음입니다. 늘 주민들과 가까이서 항상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합의 리더십으로 달서구 의회 운영 전반을 살피고 계신 박정환 운영위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앞으로도 주민의 가까이에서 열린 의정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푸른방송 특집 대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